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제버드 코리아 활동가 정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보안 1942와 시제버드 코리아가 함께하는 오션넷 프로젝트 그물에 갇힌 생물들에 대하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안 1942 블루 플래닛 바다 전시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사항 전달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약 70분 동안 멸종위기 생물과 인간의 대화로 이루어진 단막극을 시작으로 해서요. 시제버드 코리아 2명의 활동가가 혼액과 상업, 어업의 현실을 강연으로 전합니다. 2개의 강연 모두 현장 진행 예정이었었는데 두 번째 강연자인 최호석 활동가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화상으로 대체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강연이 끝날 때마다 간이 Q&A 시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그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바다 이야기가 모든 분들께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휴대폰은 잠시 무음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상갱이라고 부르는 존재다. 우리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존재다. 나는 너희 멋대로 지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나는 그저 나다. 우리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하는
비대한 자아들. 나는 푸른 바다의 자식이며 자유로운 생명체이다. 우리는 푸른 땅의 자식임을 잊어버렸다. 내가 삶에서 원하는 건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건 단지 태어난 대자연에서 먹고 숨쉬고 먹고 또 먹고 자고 사고 또 사고 버리고 또 버리고 자라다가 자식을 낳고 자라다가 자식을 낳고 키워서 떠나보내고 먹이고 또 먹이고 사고 또 사고 그 뒤에 늙거나 그 뒤에도 늙지 않고 다른 형제들에게 먹혀서 죽는 영원히 것이다. 사는 것이다. 나를 포함한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그렇다. 물속에서는 아무도 물을 원한다 하지 않듯이 자연의 일부인 내가 자연스러운 삶을 원한다 하는 게 이상하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것들이 이젠 흐르지 않게 되었다. 계절이 여러 번 반복되는 동안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풍요롭고 무서워졌다. 편안해졌다. 영문도 모른 채 사라져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이대로면 우리 바다 생명들은 곧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곧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도 머지않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 말고 다른 생명들은 머지않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죽고 나서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부 죽으면 너희도 죽는다. 우리는 모두 자연의 섭리에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모두 자연의 섭리에 연결되어 있다. 모든 생명들이 이 법칙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모든 생명들이 이 법칙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너희 인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우리 인간들만 모르고 있다. 우리에게는 원망이란 감정이 없다. 하지만 고통과 슬픔은 있다. 나는 지금 너무도 슬프고 궁금하다. 인간은 왜 자연을 이렇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묻는다. 너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우리와 너희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할 생각은 없는가? 상뱅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알고 있다면 우리 인간 자신과 바다의 동물들을 위해 무언가 할 생각은 없는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개의 강연은 상뱅이가 던진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께서 답을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안 넘어가네요. 다음 PPT로 넘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제퍼드 코리아의 조혜민 활동가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머리를 질끈 묶고 바다에서 작년 한 10개월 동안 보냈는데요. 돌고래 다큐멘터리를 찍는 감독님 팀에 들어가서 조연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다에서 다니면서 상경이도 정말 많이 보고 살아있는 상경이만큼 죽어있는 상경이들도 많이 봤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이야기들이랑 제가 본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 상경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양환경운동가라는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 동물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거든요. 뭐 이름도 너무 생소하고 돌고래도 아닌 것 같고 뭐 고양이 이름인가? 이랬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진짜 바다에서 오면 상경이가 안 보여요. 여기 지금 상경이가 있는데 혹시 찾으실 수 있나요? 여기 이 아래에서 떼꼼 보이는 게 상경이고,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아주 미세하게 조금 정말 물결 치듯이 올라오고 등지느러미도 없고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서 제주도에 있는 남방 큰 돌고래들처럼 뭐 보트에 간다거나 뭐 와서 인사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남방 큰 돌고래나 다른 큰 돌고래들에 비해서 연구된 바도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취약한 이제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상경이를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렇게 물결처럼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는 돌고래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정말 제가 알고 나서 너무 사랑에 빠진 동물인데 어느 날은 이렇게 뭐 살아있는 상경이들을 보러 다니는데 감독님께서 한 번은 비빔냉면을 한번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 비빔냉면이지? 뭐 먹고 싶으신가? 그래서 따라갔는데 맛있게 비빔냉면을 먹고 이제 뒤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뒤쪽으로 가니까 어획물을 이제 가공하는 커다란 공장이 있었고 그 사이에 냉동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냉동 컨테이너로 가서 문을 열었을 때 제가 이제 여기에 온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 안쪽에 죽은 상경이의 사체가 정말 수십 마리 정도 되는 이제 사체가 쌓여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뭐 거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형체가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냉동 창고를 거의 이제 3분의 2 정도를 가득 채울 만큼 상경이가 죽어 있었고 어떤 개체들은 이제 입을 벌리고 죽어서 이빨이 다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입안 안에 물고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개체는 부패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아래쪽처럼 비닐로 쌓여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랐고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에 대한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쿠아리움에서 돌고래가 한 마리 죽었다고 했을 때 사실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환경운동 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말을 하고 시위를 하고 하는데 이 개체가 거의 뭐 3개월 정도 되는 동안 한 지역에서만 수거된 개체인데 내가 모르고 있었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모르고 있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후로도 매일매일 이제 위판장 같은 곳을 지나갔을 때 이렇게 죽어서 상경이가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뭐 적게는 1마리, 2마리, 많게는 뭐 9마리, 10마리 이렇게 올라와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경이가 얼마나 많이 죽냐, 많이 죽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죽느냐 하면 5년 정도를 이제 추산했을 때 연평균 1000마리에서 1100마리 정도가 잡힙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 이 1000마리라는 게 사실 1000마리 1000이지 늘어놓고 보면 정말 많은 개체거든요. 이만큼의 돌고래가 우리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몰랐다. 이게 너무 저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상경이가 죽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상경이는 안강망이라고 불리는 그물에 잡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업 때문에 죽는 것이죠. 안강망이라는 그물 자체가 생소하실 텐데 안강망은 저희가 생일 때 쓰는 고깔 모자를 옆으로 누워 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서해안의 빠른 조류, 조수간만의 차 아시죠? 빠른 조류를 이용해서 물고기들이 끝에 모이게 해서 어획물을 잡는 그물인데 이 물고기를 따라 들어갔다가 상경이가 이제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이죠. 안강망은 일본에서 들어온 그물이고요. 일본에서는 안코마미라고 부릅니다. 안코마미는 일본어로 아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보통 아귀가 아니고 이 안강망은 가로 40m, 세로 30m 정도의 깊이가 100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고깔모자이자 아주 거대한 아귀인 것이고 이런 안강망 같은 그물들이 바다를 빼곡히 채우고 있다면 사실 상경이가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상하긴 해요. 상경이는 사실 가장 수영을 잘한다는 인간들 중에서도 인간들보다도 훨씬 수영을 잘하는 동물일 텐데 뭐 이런 커다란 그물 같은 거 하나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냥 돌아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궁금증이 작년 한 연구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이게 제가 아까 그 처음으로 죽은 상경이를 마주했던 냉동창고 뒤편에 있는 이제 마당인데요. 태안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잡힌 상경이들을 모아서 약 300마리 정도 되는데 이 상경이들의 길이를 조사하고 성별을 조사하고 그래서 이 도대체 어떤 상경이들이 잡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체 사체 중에 97.8%가 다 자라지 못한, 그러니까 성체가 되지 못한 어린 상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상경이라고 하면 수영 능력이 성체에 비해서 미숙하고 그런데 호기심은 많아서 또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물에 대해서 이미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물에 들어갔을 때 성체보다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때 연구를 진행했던 장수진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사실 미성숙 개체라는 건 앞으로 재생산을 할 가능성이 있는 개체이고 이렇게 재생산 가능한 개체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간다면 멸종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진은 제가 위판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위쪽에 보시면 아주 작은 회색 돌고래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돌고래도 굉장히 작은 개체인데 이 상경이는 정말 제 팔을 벌린 것보다도 작았고 정확하진 않지만 몇 개월 안 된 개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혼액 문제는 사실 상경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해양 포유류들이 이 혼액 문제를 이제 맞닥뜨리고 있고, 근데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바다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알고 있던 바다의 모습은 굉장히 조용하고, 막 엄청 아름다운 막 바다와 열심히 사시는 어민분들과 갈매기 소리와 그런 정말 노스텔지어의 막 그런 걸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따뜻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제 저의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 국제포경위원회라는 곳에서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너네 올해 고래들이 얼마나 혼액되었는지, 그러니까 상경이를 포함해서 모든 고래들이 얼마나 혼액되었는지 좀 내봐. 그래서 모았는데 10개 국가에서 미국이나 스페인, 페루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요. 다 해서 2008마리였습니다. 2008마리 고래가 세계에서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국이 몇 마리를 차지하고 있었냐면 1835마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91%에 달하는 91%에 달하는 고래가 우리나라 연안에서 바다에서 잡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바다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바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그런 동물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바다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 혼액 문제 중에서 저희가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동물이 또 뭐냐면 바로 밍크고래입니다. 아마 밍크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유명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커다랗죠. 수염고래과에 속하고요. 수염고래과 중에 제일 작지만 그래도 길이가 뭐 5m에서 6m, 6m, 7m까지 이제 되는 고래입니다. 이 밍크고래는 보통 아까는 상경이는 안강망에 잡혀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밍크고래는 자망이나 정치망 같은 쉽게 말하면 자망은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그물이고요. 정치망은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물입니다. 그런 줄에 입이나 어떤 모릿줄이나 아릿줄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어구에 있는 그물이나 줄에 입이 걸려서 보통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로 이렇게 엉키게 되는데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고래라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게 생겼죠. 이 밍크고래 혼액 문제가 뭐냐면 사실 상경이의 죽음은 그렇게 반길만한 죽음이 아니에요. 어민들도 이제 상경이는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으니까 그냥 잡히면 버리거든요. 근데 밍크고래는 환영받을 만한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밍크고래는 팔 수가 있고 팔았을 때 얻는 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이제 한 마리가 잡혀서 팔리면 수천만 원에서 거의 수억 원까지 거래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뉴스 같은데 보면 바다의 로또 상둥이가 밍크고래가 잡혔다, 뭐 수천만 원에 거래됐다,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께서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본 영상인데 작년 영상이에요. 아주 막 80년대 90년대 영상이 아니고 여전히 이 어민분들의 표정에서 어떤 희열 같은 게 느껴져요. 로또를 잡았다, 이런. 그래서 혼액이라는 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도하지 않은 어획물이 그물에 들어오는 게 혼액인데, 인센티브가 밍크고래의 경우에는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사실상 의도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래와 멸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밍크고래를 2번 이상 혼액했다고 신고했던 사람은 2013년에서 17년까지 34명 정도 됐고요. 한 명의 어부가 6번 고래 혼액을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우연히 6번이나 잡은 것이죠. 그리고 어떤 어민은 저 보고서에서 저희가 고래를 의도해서 잡지는 않지만 고래가 다니는 길은 알고 있지요 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밍크고래도 아까 상경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성숙한 개체가 사망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잡혀 올라오는 고래들을 보통 보았을 때 체장이 평균 5.1m였고요. 나이가 2살 전후 개체, 어떤 개체의 한 28% 정도는 1살 미만의 개체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상경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멸종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정부가 아예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지 않아요. 정부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비판하는 점은 정부의 움직임이 너무 소극적이고 회피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 먼저 상경이 탈출망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지금 도입을 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안강망 중간에 그물을 내서 상경이가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건데, 물론 어민들이 반대가 심하죠. 왜냐하면 거의 자기 지갑에 구멍을 뚫는 식으로, 야, 그렇게 해서 광어나 홍어 같은 머리가 큰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면 너네 보상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잘 이제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해양포를 탈출망을 해라 하고 고시라는 걸 냈는데, 이런 이제 행정 안내 같은 거예요, 고시는. 근데 이거는 권고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고 법적인 처벌도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내가 달든 말든 그게 어민의 아주 자발적인 의지에 달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민들과 이제 상갱이 해양포 탈출망에 대한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협약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름은 너무 멋져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한 어업자 협약서. 그래서 이걸 해양수산부와 어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도장을 찍고 우리가 지키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야, 이제 우리 좀 어린 물고기랑 치어를 좀 보호해야 되니까 그물 코를 너무 촘촘하게 하지 말고 좀 느슨하게 하자. 그래서 35mm에서 50mm로 늘리자 약속을 하는데, 만약에 상갱이 탈출망을 달면 42에서 45로 하게 해줄게 라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협약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 협약을 지키기로 하면 법적으로 참조기랑 갈치에 대해서는 포획 금지 체장을 적용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작은 물고기를 잡더라도 처벌하지 않을게 라는 내용이 버젓이 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두고 해양수산부가 딜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밍크고래도 이러한 이제 너무 회피적인 느낌이 나는 정책들이 있어요. 이제 밍크고래를 보호하는 관련된 이제 행정적인 내용은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저희 고래고시라고 부르는 이제 고시에서 나와 있는데, 지난 2021년 5월에 이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고시의 개정이라는 건 사실 환경단체들이 되게 기다리고 있던 일이고 수건사업 같은 것이었는데, 이걸 했다고? 해양수산부가? 저희가 너무 놀라서 펼쳐봤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떠다니거나 아니면 해안가에 떠밀려온 고래는 못 팔고 혼액된 밍크고래는 팔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조항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좌초 표류한 고래는 사실 19% 정도밖에 안 되고 진짜
거의 대부분 거래되는 개체는 포획으로 진짜 그물에 들어온 개체들인데 이런 그물들은 여전히 유통을 할 수 있게 해놨다는 게 저는 그냥 구멍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안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상갱이 문제와 밍크고래 문제, 고래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이제 기관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경찰, 시도군청내 어업지도과, 고래연구센터 이런 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사실 열심히 정책을 짜주고 일을 해줘야 고래들이 보호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정부는 그런 해양 보호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저희의 평가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저희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 방금 말했던 정부기관들이 어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우리 시민 전체의 대리인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실 이제 어민분들 어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수산보조금이라고 부르는데 그 수산보조금, 유류세 면제 이런 것들이 그냥 공짜로 기름을 되게 싼 값에 면세를 해서 싼 값에 이제 타고 어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이러한 비용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저희가 내는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가 어민만의 바다라고 두고 정부기관들이 어민들에게 유리한 협약을 만들고 고시를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 이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는 세금들이 아이러니하게 상갱이의 목을 죄는 데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감지하고 인지하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폭우를 뚫고 오셔서 이 강의를 들어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갱이 활동은 정말 크게 진보합니다. 왜냐하면 상갱이라는 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관심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아는 것까지 왔다면 한 발짝 더 나가서 저희가 해양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정치인을 선출하고 해양 보호에 대한 어떤 해양 보호 활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든 아니면 간접적으로든 정말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단체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정말 SNS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알리거나 이러한 활동들을 하기 시작한다면 시스템이 변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고래 구고 알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고래가 우리 바다에서 죽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저의 그때를 생각하고 저희들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바다에서 이렇게 많은 고래가 죽고 있어.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죽고 있고 이러한 그물에 잡혀서 죽고 있고 사망한 고래는 이렇게 처리되고 어디서 많이 잡혔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통계를 쌓아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런 고래가 보호되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싸워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이어서 말씀해 주실 텐데 해양보호구역이나 해양포유보호법이나 그런 정말 정책적이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게 저희 앞으로 생각하는 과제입니다. 고래를 보호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기도 했고 딱 한 가지만 꼽고 싶어요. 저는 이제 장수진 박사의 저디금색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돌고래들을 보호해야 할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돌고래가 있는 바다는 그렇지 않은 바다보다 훨씬 멋집니다. 이걸 저희가 고래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꼽고 강의를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